어쩌다 한 번씩 농장 동물들은 집에서 가져온 특식을 먹는다. 평소에는 소금기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지 않지만 영양가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생길 경우 이렇게 가져와서 먹인다. 늘 똑같은 사료나 풀을 먹다가 이렇게 새로운 음식을 보게 되면 동물들은 환장하듯 먹어치운다. 청둥오리들은 대부분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농장을 돌아다니고 있어서 남아있는 흰오리들은 아주 개걸스럽게 음식물을 먹어치우고 있다. 나는 가금 유중에서 닭이라는 동물을 가장 좋아하지만 앞으로 오리나 머스코비의 숫자를 늘리고 닭의 숫자는 줄여나갈 생각이다. 4년 넘게 닭들을 키워보니 녀석들은 주변 환경에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에도 너무 취약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특히 폐계 출신 암탉들은 병아리 때부터 항생제를 주기적으로 섭취해온 탓에 장 건강이 좋지 않아 설사병에 쉽게 걸리고 간혹 죽기까지 한다. 게다가 농장에서 태어난 암탉일지라도 그놈의 서열 정리 때문에 수시로 서열이 났거나 몸이 약한 암탉을 괴롭혀서 결국 병들게 만드는 일이 허다하다. 그에 반해 오리나 머스코비들은 굉장히 건강한 체질을 타고난 것 같다. 녀석들은 웬만해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건강하며 서열 싸움도 하지 않고 늘 함께 다닐 만큼 친화력도 좋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앞으로 닭들의 숫자를 더 늘리진 않을 생각이며 죽거나 사라지는 닭들을 대신해 오리나 머스코비의 숫자를 더 늘릴 생각이다. 한편 요즘 입맛이 돌아온 캔디를 위해 내가 먹고 남긴 고등어를 특식으로 주었다. 올 초 따다기가 다른 닭들의 괴롭힘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을 때 고등어를 먹고 기운을 차렸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고등어만큼은 다른 녀석들에게 주지 않고 내가 가장 아끼는 암탉에게 특식으로 준다. 몸이 좋지 못해 격리되어 있던 암탉 2마리에게도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보는 바와 같이 한 마리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여전히 좋지 못한 상태다. 어릴 적부터 다량의 항생제를 주기적으로 먹으며 알 생산에 체력을 소진한 폐계 출신 암탉들은 우리 농장에서 태어난 다른 암탉들에 비해 유독 면역력이 약한 것 같다. 캔디는 모처럼 닭장 밖으로 나와 따다기와 함께 채소를 먹는다. 아직까지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지만 캔디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소를 전혀 먹지 않았지만 따다기와 함께 맛있게 채소를 먹는 캔디를 보니 이제 안심이 되는 것 같다. 잠시 뒤 한참 동안 채소를 먹었던 캔디는 다시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눈에 띄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나는 캔디가 원하는 시점에 닭장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줄 생각이다. 더 나빠지지 않고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것만 해도 현재로선 만족한다. 포비를 제외한 나머지 머스코비 가족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 맛있게 채소를 먹는다. 포비는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가만히 앉아 라나 가족이 채소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안타깝지만 포비는 아직 머스코비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한 것이다. 한참 뒤 포비는 조용히 라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다가온다. 아마도 녀석은 머스코비 무리에 들어오기 위해 나름 용기를 낸 듯하다. 하지만 라나는 포비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한다. 한때 둘도 없는 사이였던 라나와 포비는 어느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것이다. 잠시 뒤 라나는 직접 포비에게 다가가 다시 한 번 더 무리에서 떨어지도록 만든다. 포비는 무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고 라나는 본능에 따라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이 아닌 포비를 몰아내는 것이다. 결국 무리에 끼지 못하는 포비는 조용히 다른 곳으로 떠난다.